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어디 애비도 없이 자란 게. 사부인이 남편 없이 밖으로만 돌고 자식 교육은 안 시키신 거야? 뭐라고요? 밖으로만 돌다니요. 왜 자꾸 저희 엄마를 그런 쪽으로 매도하지 못해 안달이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멀쩡한 친정엄마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밑도 끝도 없이 소설을 써대는 시어머니. 제정신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다른 형제자매는 없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신 이후 쭉 엄마와 둘이 살아왔죠. 사실 저는 어려서 아빠가 집을 나갔다는 게 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냥 아빠가 일이 있어서 집에 못 오신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아빠는 계속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아빠에 대한 충격이나 아픔이 따로 없어요. 그 이면에는 엄마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지내셨던 분이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집을 나가시자 엄마는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죠. 보란 듯이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아보자라고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엄마는 사업 수완이 좋으셨습니다. 작은 카페부터 시작해 지금은 프랜차이즈 여러 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힘든 내색 한번 하신 적이 없으셨죠. 온화하시지만 심지가 굳으신 분이라 저에게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외모도 정말 출중하세요. 어렸을 때는 모르고 자랐는데 커가면서 주위에서 엄마가 미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안이시기도 해서 가끔 저희가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자매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 일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남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사업에만 푹 빠져 계셨죠. 외모와 달리 성격도 정말 털털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와 딸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남자보다는 돈이 더 믿을만하다.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던 중 저는 대학 시절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참 풋풋했던 그 시절 저희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게 되었죠.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던 대학 선배였는데 저에게 먼저 대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몇 번 기회는 있었지만 한 번도 진전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영향이었을 수 있는데 저도 딱히 남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 제 주위를 맴돌며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처럼 예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털털한 엄마 성격은 그대로 닮았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덜 받는 편이고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깍쟁이 같은 여자 스타일은 남편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선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우리 동아리만 해도 예쁘고 여성스러운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나는 네가 딱 너여서 좋아. 너랑 대화하고 있으면 재미있고 마음이 편해. 너 같은 여자를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너 아니면 안 돼. 선배는 진심으로 저에게 마음을 전했고 저도 결국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첫사랑과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지영아,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저희가 만난 지도 어느덧 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저나 선배나 대학을 졸업하고 자리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오빠도 서서히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좋아. 오빠 부모님 만나볼게. 그렇게 저는 처음 선배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선배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쁜 며느리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야? 너 충분히 예뻐. 그리고 나는 너의 성격과 말투, 마음이 정말 좋아. 나는 그런 너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오빠는 걱정하는 저에게 애정을 듬뿍 담아 안심시켜 주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날이 왔죠. 남편이 미리 말해주긴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꾸미는 걸 좋아하셔. 그리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이야.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멋을 많이 부리고 계셨어요.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오빠에게 미리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이미지와 많이 달랐거든요. 오빠는 그야말로 점잖은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꾸미는 것도 항상 심플하게 단정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요. 성격도 담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선배와 저는 닮은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댁은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고요.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싸구려 옷들과 액세서리로 투머치 패션을 추구하시는 분이셨어요. 많이 화려하셨어요. 반짝반짝한 큰 귀걸이에 눈에 띄는 색깔의 옷, 목걸이도 여러 개를 동시에 하시고, 그런데 스스로는 본인이 상당히 세련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외모에 대한 자부심도 정말 대단하셨죠. 저와는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외모 부심을 부리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정말 미인으로 소문났었어. 지금도 사람들이 내 나이를 못 맞춘다니까. 아, 네. 나이보다 많이 동안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드렸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익숙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닌 척하면서도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말들을 계속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친정이 그 동네에서 인물 집안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지. 내가 시집 올 때도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어. 네, 그러셨군요. 재밌는 사실이지만 그날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이런 것 뿐이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 엄마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신 분이라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집에 데려다주며 얼굴을 붉혔어요. 지영아, 엄마가 나랑 많이 다르지? 어머니도 좋은 분이신데 뭘. 그러니까 오빠가 이렇게 잘 자란 거 아니야? 역시 지영이 너는 달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는 너의 이런 모습이 정말 너무 좋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빠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들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던 날도 오빠는 오히려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그런 튀는 부분이 있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빠 눈에도 무난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좋게 보일 리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외모 부심이 워낙 강하셔서 오빠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부끄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이 저희 부부 생활에 문제까지 될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적당히 맞춰주고 지나가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빠가 그런 고백 같은 것을 했을 때도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쪽은 단촐하게 저와 엄마 둘뿐이었죠.
저희 엄마는 평소답게 깔끔한 스타일로 나오셨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하시고 옷도 단정하면서 고급스러운 걸로 입으셨죠. 엄마는 늘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가 모토셨거든요. 다만 옷을 고르실 때는 튀지 않는 스타일을 보시면서도 약간 투자를 하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층 업해 주었죠. 반면 시어머니는 그날도 온갖 아이템들로 투머치 패션을 하고 나오셨어요. 화장도 정말 진하게 하시고 나름 신경을 더 쓰고 나오셔서 그런 거겠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친정엄마 보기도 살짝 민망할 정도로요. 오빠도 같은 생각인지 불편해하는 눈치였고요. 상견례 장소는 점잖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선배와 제가 알아보고 결정한 장소였죠. 처음에는 양쪽 부모님이 인사를 나누시고 무난한 얘기들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님도 그날은 고상하게 말씀을 하시며 체면을 지키셨어요. 외모 얘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편안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처음엔 긴장했지만 조금씩 편해지는 분위기에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님의 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서빙해주는 아주머님이 계셨는데요. 아까부터 친정엄마 얼굴을 자꾸 힐끔거리는 걸 저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러다 급기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죠. 혹시 연예인이세요? 정말 너무 예쁘시고 교양 있게 생기셨네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다 사모님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시다고요. 정말 연예인 아니세요? 아주머님은 조심스레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조금씩 흥분을 하셔서 목소리도 커지셨어요. 엄마는 당황하시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아주머님은 계속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품위가 있으세요. 사실 이 순간 저와 선배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나름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진짜 걱정이 되는 쪽은 시어머니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지셨죠. 그러더니 이내 표정 제어가 안 되시는 듯 울그락불그락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 그냥 오늘 좋은 날이라 그런가 보네요. 친정엄마도 얼른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어 서빙해 주시는 분께 그만하라는 눈짓을 보내셨습니다. 그분도 그제서야 말씀을 멈추시고 룸에서 나가셨어요. 갑자기 룸의 분위기는 찬바람이 쌩 하고 지나간 느낌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 공백을 채우느라 시아버지가 애를 쓰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눈치를 채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이 없어진 이유를요. 저도 안타까운 게 시어머님의 과한 패션은 시어머님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친정엄마와 비교되는 분위기에 더욱 그래 보였죠. 그냥 평범하고 수수하게 꾸미시면 훨씬 예쁘실 텐데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시어머니가 좀 예민해 보이시더라. 괜찮겠니? 엄마, 그냥 처음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그날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시어머니와 만날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항상 불편한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제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지영아, 너희 친정어머니 화장품 뭐 쓰시는지 좀 물어봐라. 너희 엄마는 평소에 어떤 옷을 즐겨 입으시니? 어떤 브랜드를 즐겨 입으시는지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보다 했어요. 시어머니도 예쁘게 꾸미시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셨나 봐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급한 일이신가? 일하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실 텐데 무슨 일이시지? 네, 어머님. 그래, 지영아. 저번에 내가 물어본 건 알아봤니?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쩜...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부인 쓰시는 화장품이랑 옷 브랜드 알아봐 주기로 했잖니. 아, 네. 제가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친정어머니 바쁘셔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적당히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대답을 진심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많이 궁금하셨던가 봐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물어보기가 민망해 엄마 방에 가 옷 브랜드와 화장품 브랜드를 체크하고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하고 마음 편하게 며칠이 지난 후였어요. 지영아, 시어머님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그 브랜드 옷들은 어디서 사는 거니? 내가 좀 알아봤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요? 백화점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나랑 한번 가지 않을래? 내가 백화점은 안 다녀봐서. 어머니, 제가 다음 주까지 하필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서 다녀와서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하필. 어머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무슨 요일에 돌아오니? 금요일에 돌아와요, 어머니. 그렇게나 늦게? 언제 출발하는데? 내일 새벽에 출발해요. 그래? 그럼 오늘 퇴근하고 보자. 오늘요? 내일 출장이라 이것저것 준비해야 해서 퇴근이 늦어요. 급한 일 있다고 하고 좀 일찍 나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못 기다려. 어머니,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꼭 그곳이 필요하신 거예요? 너는 같이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그건 아니고요. 오늘 워낙 정신없는 날이라 그래요. 여유 있게 구경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일 끝나는 대로 전화해. 백화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저는 어머니 덕에 정신없이 일을 정리하고 백화점으로 헐레벌떡 향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근처에 있는 백화점이어서 차를 회사에 놓고 걸어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에 직면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그분이 백화점 앞에 서 계셨어요. 어찌나 눈에 튀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 번씩 힐끗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너 왜 이렇게 늦었니? 다리 아프잖아. 급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너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 눈총 따가워 죽는 줄 알았다. 오랜만에 신경 쓰고 나왔더니 그래도 눈들은 있어가지고 상견례 할 때도 이렇게 하고 갔어야 하는데. 어머님은 상견례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 후로 계속 어머님 혼자 앙금으로 남아있는 그날을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은 사람들이 본인을 예뻐서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하며 서 계셨다는 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어머니는 계속 우쭐대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차림의 어머님과 같이 있는 게 저는 창피했습니다. 어찌나 화려하게 꾸미셨는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색은 모두 원색으로 입으셨고 옷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매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온갖 액세서리는 다 하고 나오신 듯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화장은요, 옷만큼이나 원색적이었고 떡이진 듯 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충분치 않았고 얼른 옷을 사고 헤어지는 게 답이었어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흘낏흘낏 어머님을 바라봤고 한 번씩 저도 번갈아 보는 눈길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살짝 보니 어머니는 우쭐해져 당당하게 걷고 계셨어요. 매장에 들어가자 직원들도 깜짝 놀란 듯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찾으시는 디자인이 있으세요?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그때 저희 엄마가 입고 나왔던 그런 옷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 네. 자켓이랑 블라우스 다 입어보시겠어요? 그래, 한번 찾아보렴. 어머니, 이 디자인이 제 눈엔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머님도 직접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건 없니? 아마 몇 년 전에 구매하셨을 거예요. 자주 옷 사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리고 저도 관심이 없어서요. 어머님은 몇 개 만져보시고는 제일 비슷한 스타일의 옷 2개를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입고 나오셨어요. 매장 직원과 저는 다 할 말을 잃고 어머님을 바라봤죠. 친정 엄마가 입었던 옷과 같은 라인의 옷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좀 날씬하시고 키도 적당하신 체형이신데요. 시어머니는 아담하시고 살이 있는 편이셨거든요. 문제는 그 블라우스와 자켓 아래로 강렬한 초록색 바지와 위로는 화장과 헤어스타일이 매치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저는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길 바랬습니다.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별말 없이 한참을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살피셨습니다. 아래 바지도 맞는 걸로 입어보자꾸나. 그렇게 바지를 하나 골라 같이 입어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색을 맞추니 그래도 좀 나아 보였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아무래도 사부인이 입었던 옷이랑은 많이 다른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그래요? 그래도 이 디자인이 가장 비슷해 보여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체형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같은 느낌이 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원하던 느낌이 나지 않자 계속 이 옷 저 옷 입어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옷을 입어도 친정엄마와 비슷한 느낌이 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상심하신 듯 이만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어머님은 옷을 못 사셨죠. 백화점 마감 시간이 되어 다른 매장은 못 가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브랜드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출장 다녀오면 다른 브랜드로 가서 찾아보자고 하셨죠. 네, 어머니. 출장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또 와야 하는구나. 다시 어머님이랑 쇼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죄송하지만 땀이 나는 듯 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어요. 어머니에게 계속 로밍 문자가 들어왔어요. 금요일에 도착하면 몇 시니? 어머니, 늦게 도착해요. 주말에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주말에 쉬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계속 재촉하셨습니다. 토요일에 백화점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 만나자고 하셨어요. 네가 그때 준 브랜드 다 돌아보면 비슷한 옷 찾을 수 있지 않겠니? 네. 결국 저는 시차도 안 맞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토요일 아침부터 어머님을 만나러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어머님께 드린 브랜드를 돌며 옷을 입어보셨어요. 어머님은 체력이 좋으셨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많은 옷들을 입어보시고 또 입어보시기를 반복하셨어요. 몇십 벌의 옷은 입어보신 것 같아요.
딱히 쇼핑을 좋아하지 않던 저는 피곤했습니다. 리스트에 있던 모든 브랜드를 다 돌아보신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에 드는 옷을 찾으실 수 없었죠. 지영아, 너 혹시 어머니 옷 한 번만 가져와 볼 수 있겠니? 네? 친정엄마 옷을요? 그래, 살짝 빌려 입고 와봐. 저 엄마 옷 안 입는데요.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의 친정엄마 스타일에 완전 꽂혀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 봐서 한번 가지고 올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 자켓 한번 빌려 입을게요. 어쩐 일이야? 엄마 옷을 다 입고 엄마 스타일엔 관심도 없는 것 같더니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저는 엄마 옷을 가지고 예비시댁으로 갔습니다. 참,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옷이 뭐라고요? 어머니, 옷 가져왔어요. 그래, 얼른 꺼내봐라. 어머님은 또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저에게 채가듯 옷을 들고 거울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깨에서 옷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건 저도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라 같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친정엄마는 작은 5 사이즈셨고 시어머니는 넉넉한 66 사이즈셨거든요. 팔 한쪽을 못 넣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번에 처음 갔던 매장에서 입으셨던 그 디자인이랑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해 보여요. 브랜드도 같고 색감이랑 기장 길이도요. 이상하다. 그런데 왜 느낌이 다르지? 어머님은 계속 의아해 하셨습니다. 체형이 전혀 다르고 피부톤이나 얼굴이나 다 다른데 똑같은 느낌을 기대하는 어머님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옷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양가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결혼식장은 북적북적했지요. 시댁 친척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저희 쪽에서는 엄마 사업 관련 지인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도 한복을 입으시고 헤어와 메이크업도 미용실에서 받고 오셔서 점잖아 보이셨어요. 결혼 메이크업을 하셨는데도 평소 하시는 화장보다 훨씬 차분해 보이셨죠. 어머니도 아들 결혼식에 기분이 좋으셔서 연신 싱글벙글 웃으셨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도 오셔서 예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무탈하게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에 보니 시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져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흡사 상견례장에서 봤던 그 얼굴, 바로 그 표정이셨습니다. 무슨 일이시지? 어머니는 아무 일 아니라고 하셨지만 처음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 기분 언짢으실 일이 뭐가 있었지? 저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말씀이 많으신 시어머니가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자식을 결혼시키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많이 어두웠습니다. 분명 기분이 좋으셨는데 무슨 일이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을 통해서요. 그날은 주말이어서 시댁에 들러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잠깐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밖에 나가고 저와 시어머니만 집에 있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친정엄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부인 말이다. 원래 그렇게 잘 웃으시니? 생각해보니 웃는 상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저는 갑자기 그런 질문을 왜 하시는지 의아했습니다. 아니, 너랑 다른 것 같아서. 생긴 것도 많이 안 닮고 인상도 다르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혼자 오래 사셔서 그런가? 여자가 그렇게 웃어대니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웃음을 흘리시니 우리 쪽 일가 친척들이 다 사부인 외모 얘기만 하고 갔잖니. 저희 어머니 해프게 웃음 흘리고 그런 분 아니세요. 어머니가 더 잘 아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충고해 주는 거야. 이 나이에 예쁘다는 소리 들어서 뭐 하겠어? 맞아요, 어머니.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은 생각 1도 없으실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는 밝은 얼굴로 있어야죠. 축하해주러 오시는 분들한테요. 더더군다나 사돈댁 친척들과 인사하는데 뻣뻣하게 있으면 어머니 체면 서시겠어요. 너는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데도 자꾸 그러는구나. 나랑 싸우고 싶은 게야? 저도 그만할게요. 어머님도 그만해주세요.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 들어오는 소리에 저도 더 이상 따져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신 시댁 하객분들이 계속 친정 엄마에게 미인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걸 듣고 계셨던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예요. 식이 끝난 이후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에게 극심한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면 친정엄마 얘기를 안 꺼내는 날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친정엄마 얘기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사부인 말이다. 피부과 어디 다니시니? 피부과요? 안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나이가 먹으면 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그런 모습이 좋은 건데 너무 땡기면 부자연스럽지 않니? 젊어지려고 발악하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렇죠. 어머니 피부과 가시려고요? 내가 어디 피부과 그런 데 다니니? 얼굴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지. 나는 평생 한번 피부과 문턱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 괜히 이것저것 건들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여. 지금 당장은 젊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취해진다고 하더라. 그럴 수 있겠네요. 자연스러운 게 좋죠. 이런 식으로 말 시작점에 저희 친정엄마를 끌어들여 미묘하게 깎아내리려 하셨습니다. 명절 때에도 가족 모임 때에도 꼭 제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사부인은 요즘 뭐 하시니? 사업은 잘 되시고? 남편 없는 여자가 혼자 사업하다 보면 주변에 남자들도 많을 텐데 연애는 안 하셔? 네, 엄마 남자에 관심 없으세요. 아이고, 딸이 되어서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혼자 되시고 외로우실 텐데. 글쎄요. 그런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말들에 관심도 없고 기분도 상해 말을 끊고 싶었습니다. 사부인도 남자 싫어하지 않는 눈치시던데 결혼식장에서도 우리 쪽 남자 하객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어. 예의상으로라도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좋게 넘어가신 거겠죠. 그리고 저희끼리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시면 불쾌해 하실 것 같아요. 너 무슨 소리니? 사부인 재혼이라도 하면 우리 아들 장인어른 생기는 건데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은근히 비꼬는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부인 요즘 잘 지내시지? 다른 이상한 점은 없고? 네, 이상한 점요? 아니, 그냥 남자 만나는 것 같던데. 시어머니는 언제부턴가 계속 친정엄마를 남자와 못 엮고 안달이 난 사람 같았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예쁘게 꾸미시고 다니시던데
혼자 사는 여자가 그렇게 꾸밀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저희 어머니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원래 깔끔하게 꾸미고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단정하게 하고 다니시는 거죠. 사업? 그래, 사업. 그런데 그것도 사업의 일환인 건지. 무슨 말씀이세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시모의 말에 저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하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며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시어머니가 왜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건지. 몇 주 시어머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해줄게. 내가 혼자만 알아야 하나 계속 고민했는데 딸인 너한테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시내에서 사부인 봤어. 아, 그러셨어요? 인사 나누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사부인이 모텔에 남자랑 들어가는 것 같던데.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가까이에서 본 건 아니지만 멀리서 봐도 딱 사부인인 것 같았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너희 엄마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식이었죠. 저는 화가 났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니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듣는 건 정말 별로였습니다. 저도 들은 바가 없고요. 만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그날도 유독 꾸미고 계시더구나. 나이를 생각해야지.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가 예쁘다는 게 그렇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깎아내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의식하시는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 뭐? 내가 언제 의식했다고 그래? 계속 저희 엄마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엄마 외모, 생활, 사업, 왜 그렇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사부인을 의식하니? 막말로 남편도 없는 팔자 센 여자, 내가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요? 그런데 왜 저희 엄마 계속 질투하시고 따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질투? 내가 왜 질투를 해? 나는 젊을 때부터 미인으로 소문났던 사람이야. 어디 가서 외모로 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사부인 그거 다 시술해. 화장으로 주름 가린 거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왜 부러워하니? 어머니, 저희 엄마 피부과 시술 받으신 적 없으시고요. 어머니보다 화장도 훨씬 옅게 하세요. 솔직히 어머니 화장이 많이 진하시죠? 뭐라고? 내 화장이 어디가 진하다는 거야? 내가 원래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살짝만 해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부인처럼 흐리멍텅하게 생긴 사람들이 화장 진하게 하는 거지. 나는 진하게 할 필요 없다. 좋아요. 그 순간 저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더 이상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머님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요. 촌스럽고 나이에 맞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저희 엄마보다는 어머니 스타일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모텔에서 엄마를 봤다고요? 어머님이 말한 그 시간에 엄마는 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없는 이야기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없는 얘기를 만들었다고? 내가 직접 봤다니까? 그럼 사진이라도 찍으셨어요? 그냥 어머니 생각이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죠.
증거도 없으면서 남을 헐뜯고 질투해서 못 견디는 거 다 보이세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지? 어디 애비도 없이 자란 게 사부인이 남편 없이 밖으로만 돌고 자식 교육은 영 안 시키신 게야. 뭐라고요? 밖으로만 돌다니요. 왜 자꾸 저희 엄마를 그런 쪽으로 매도하지 못해 안달이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멀쩡한 친정엄마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밑도 끝도 없이 소설을 써대는 시어머니. 제정신인 걸까요? 남편도 참을 수 없었는지 중간에서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사부인을 욕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본 걸 말하는데 그게 왜 욕되게 하는 거니? 장모님 연애하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매도하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 지금 애미를 쓸데없는 말하는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는 거니?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남편은 단호하게 중재해 주었습니다. 속이 끓었지만 저도 그쯤에서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남편도 할 말이 없었죠. 사실 시어머니가 너무 과했다는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정말 악화되었습니다. 명절이나 꼭 필요한 날에는 방문했지만 예전처럼 살갑게 이야기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더 이상 제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더 삐딱하게 행동하셨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다른 친척들 앞에서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대들기도 하고 친정엄마가 혼자 키워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저와 우리 엄마를 동시에 공격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시댁 근처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게 된 일이 있었어요. 돼지고기 좀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뭐 해 먹으려고요? 시어머니 심부름이요. 이렇게 고기 썰어달라고 하는 거 보니 민준이네? 아, 네, 맞아요. 민준 씨 와이프입니다. 어머, 그렇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 얘기를요? 그럼 민준이 결혼하고 나서는 민준 엄마 나오기만 하면 며느리랑 사부인 얘기야. 사부인이 그렇게 잘 웃으신다며? 그래서 요즘 젊은 남자랑 만난다던데 능력도 좋으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시어머님 알고 계시는 분들 다 저희 친정엄마에 대해 알고 계시겠네요. 우리야 뭐 민준 엄마한테 말만 들은 거지. 알지도 못하는 시장 아주머니가 왜 친정엄마 얘기를 하시는 거지? 사부인이 얼굴이 반반하게 생겨서 젊은 남자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둥, 혼자 사는 여자라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둥, 사업한다고 하고 남자들 만나러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흘리고 다니셨더라고요. 이렇게 소문까지 낸 이상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괜히 문란한 여자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얘기로 사람을 그렇게 쓰레기로 만들다니요. 사돈이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혼자 수습이 안 되어 고민하다 결국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의외로 흥분하지 않으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침착하게 들으셨어요. 지영아, 네가 맘 끓일 필요 없다. 먼저 얘기하자면 엄마 남자 만난 적 없고 모텔도 간 적 없어. 이건 네가 알고 있어. 그리고 사부인 본 지도 오래됐는데 언제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려 볼래? 그날 저희 부부와 양가 부모님은 외곽의 한적한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역시 투머치 패션이셨고요.
친정엄마도 평소처럼 하고 오셨어요. 한번 보자고 하셨다고요? 잘 지내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시어머니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사부인도 잘 지내셨죠? 저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마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네요. 네, 사부인. 먼저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부인이 남편도 없이 힘들게 자리 잡았을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교육에는 신경을 쓰셨어야죠. 뭘 몰라도 얘가 한참 몰라요. 시애미한테 대드는 건 기본이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후덜덜 떨립니다. 지영이가 그랬군요. 먼저 사죄드립니다. 지영이가 어른한테 대드는 걸 본 적이 없어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사부인에 대해 얘기만 하면 지영이가 발끈하고 대드는 바람에 제가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른한테 대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대체 무슨 얘기에 저희 아이가 그렇게 발끈했던 걸까요? 제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요. 사부인이 젊은 남자랑 있는 걸 봤다고 남자친구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게 다예요. 그래요. 저를 보셨으면 인사라도 나눴으면 좋았을걸요. 어디에서 보셨을까요? 그 루루 사거리 건너편 모텔 쪽에서 봤죠? 살짝 먼 발치에서 봐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보셨군요. 혹시 모텔 이름이 루루 모텔이었나요? 네, 맞아요. 사부인 맞으시죠? 거 봐라.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라니까.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해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거 봐라. 너네 엄마 모텔에 젊은 남자랑 들어간 거 맞아. 니네 엄마 그런 사람이라니까.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앞을 가끔 지나갑니다. 거래처가 근처에 있어서요. 그런데 젊은 남자와 그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어요. 젊은 남자가 저랑 거길 들어갈 일도 없을 거고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분명 사부인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모텔 이름까지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이름까지 그렇게 정확히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마침 저도 얼마 전 그 모텔 앞을 지나가다 아는 분이 남자와 그 모텔 안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잘못 봤겠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 지나가는 길에 똑같은 커플이 들어가는 걸 또 보게 된 거예요. 심지어 돌아오는 길에 나오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텔 이름까지 보게 되었네요. 사부인도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계속 그쪽만 보고 지나다니시는 것도 아니실 텐데. 시어머니는 놓치지 않고 친정엄마를 한번 비꼬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보려고 본 게 아니고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고 눈에 띄게 하고 있으니 눈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있어야죠. 눈길이 간 건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모두 볼 수 있게 핸드폰을 테이블 중간으로 내미셨습니다. 각기 다른 날 찍힌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저와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핸드폰 쪽으로 얼굴을 모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모텔로 들어가며 뭐가 그리 급한지 남자에게 뽀뽀를 해대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시어머니셨어요. 그 알록달록한 패션, 헤어스타일과 진한 화장까지. 시아버지와 남편은 계속 눈을 부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낚아채려는 듯 손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가볍게 핸드폰을 되돌리셨습니다. 아니, 왜 남의 동영상을 찍고 난리세요? 이상한 사람이네. 할 일 없어요. 이거 사부인 맞으신가 보네요. 이곳엔 왜 가신 거예요? 사부인,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남의 일에 가정 파탄 낼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사부인? 사부인이 워낙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딸년이 왜 그런가 했더니 사부인도 제정신이 아닌 게죠? 조용히 하지 못해? 그때까지 조용히 계시던 시아버지의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러운 짓은 혼자 다 해놓고 누구한테 지적질이야? 그러고는 분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이 옆엔 내 때문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더니 식탁으로 몸을 날리셔서 엄마 쪽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그때 가만히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아 뒤로 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계속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제압했죠. 장모님,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지영아, 어머님 모시고 먼저 돌아가. 그렇게 그날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하셨어요. 항상 점잖으셨던 시아버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어머니를 쳐다도 안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매달리셨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다 너랑 네 엄마 때문이야. 저희 집으로 달려오신 시어머니는 이 일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너처럼 근본 없는 애를 들이는 게 아니었다. 이러면서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라고? 어디로? 글쎄요. 저도 더 이상 이런 어머니 이해하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일을 저지르시고도 아직도 다른 사람 탓만 하고 계세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부끄럽지 않으세요.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죠. 어머니는 방 얻을 돈만 조금 얻어 그 집을 나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찾아와서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이 거절했죠. 남편은 당분간 어머니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시어머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괜한 시기와 질투가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일이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억세고 드센 시어머니의 기가 느껴질 때면 지금도 몸이 떨립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